혹시 헬스장에서 몇 년째 운동하고 있지만 원하는 몸을 만들지 못하고 있나요? 매달 비싼 헬스장 회비를 내고 있지만 근육은 늘 제자리인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운동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좁은 감옥에서 헬스장의 어떤 보디빌더보다 강하고 큰 근육을 만들어낸 죄수들의 비밀 훈련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근육 만들기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공개됩니다. 장비도 없고 공간도 제한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괴물 같은 몸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교도소 운동의 충격적인 실제.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수 찰스 브론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종종 독방에 수감되었지만 자신의 몸무게와 몇 가지 간단한 물건만으로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브론슨은 60초 안에 172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고 혼자서 당구대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맨손으로 강철 감옥문을 구부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세운 교도소 체력 기록 중 하나는 1시간 동안 1727개의 팔굽혀펴기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책 살러테리 피트너스에 따르면 브론슨은 하루에 2000개의 팔굽혀펴기를 수행합니다. 하루 10개의 팔굽혀펴기로 시작해서 매일 5개씩 늘려간다면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론슨만이 유일한 예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죄수들이 바벨도 영양가 있는 음식도 보조제도 없이 놀라운 근력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감방의 작은 공간이나 제한된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근력 강화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컨빅트 컨디셔닝의 혁명적 원리. 폴 웨이드가 개발한 컨빅트 컨디셔닝 시스템은 교도소 운동의 핵심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는 1979년 처음 감옥에 들어가 그 이후 23년 중 19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체중 운동을 통해 신체 근력을 키우는 독특한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컨빅트 컨디셔닝의 핵심은 점진적 캘리스테닉스입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발달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전적인 근력 기술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론적 접근은 지속적인 향상을 보장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부풀려진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18인치 팔뚝을 가지고 있거나 무거운 바벨을 벤치프레스할 수 있어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헬스장에서도 이런 간단한 맨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디빌더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헬스장에서 뽐내고 다니는 부풀려진 포저들이 미디어와 현대 대중에 의해 힘과 건강의 절정으로 여겨집니다. 교도소 운동의 6가지 핵심 동작. 교도소 운동의 모든 루틴은 4가지 핵심 운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팔굽혀펴기, 풀업 스쿼트 그리고 코어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교도소 피트니스의 뼈대를 형성하며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기능적 근력을 촉진합니다. 이것들을 당신 체격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도소 운동도 무서운 버피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 전신 운동은 심혈관 번개와 같아서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빠른 체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피트니스 전문가 마이크 존슨은 버피는 궁극의 교도소 운동 동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력 훈련과 유산소 운동을 하나의 폭발적인 패키지로 결합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 효율적입니다. 감옥의 전설적인 운동법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주아레즈 벨리 메소드입니다. 이는 멕시코 주아레즈 벨리 교도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높은 반복수와 낮은 반복수를 번갈아가며 근육이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전형적인 주아레즈 벨리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회 팔굽혀펴기, 1회 팔굽혀펴기, 19회 팔굽혀펴기, 2회 팔굽혀펴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회와 11회가 만날 때까지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제이라우스 스트롱 메소드입니다. 이는 강도 코치이자 작가인 조시 브라이언트가 대중화한 것으로 20회부터 시작해서 내림차순으로 진행하는 반복 방식입니다. 이는 역피라미드 방법과 유사합니다. 스쿼트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세트가 됩니다. 1세트 20회, 2세트 19회, 3세트 18회. 각 세트 사이에는 방을 한 바퀴 걸어서
다음 세트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 타이슨의 스쿼트 운동법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이크 타이슨이 다리를 단련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카드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카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카드덱 운동법도 있습니다. 표준 52장 카드덱을 가져다가 각 무늬의 위에 운동 중 하나를 할당합니다. 하트는 팔굽혀펴기, 다이아몬드는 스쿼트, 클럽은 버피, 스페이드는 점핑 잭,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카드를 맨 위부터 뽑습니다. 무늬는 어떤 운동을 할지 알려주고 숫자는 반복 횟수를 알려줍니다. 그림 카드는 10회, 에이스는 11회로 계산합니다. 모든 카드를 뽑을 때까지 해당 운동과 반복 횟수를 수행합니다. 교도소 운동의 과학적 근거. 교도소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기계적 긴장과 대사 스트레스의 조합이 필요한데 교도소 운동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높은 반복 횟수를 통해 반복 방식은 비대 효과에 집중하여 엄청난 펌프를 유도합니다. 또한 교도소 운동은 종종 플라이오메트릭 점프를 포함하여 심혈관 건강과 강도를 높입니다. 맨몸 운동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은 근육의 많은 기계적 긴장을 가하고 실패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는 근비대, 즉 근육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곱하면 됩니다.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휴식일을 포함하고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주당 1-2일의 휴식일이면 충분합니다. 폴 웨이드의 빅6 시스템. 컨빅트 컨디셔닝의 핵심은 빅6이라고 불리는 6가지 기본 동작입니다. 이것들은 교도소 근력 훈련의 핵심을 형성하며 전체 컨빅트 컨디셔닝 시스템의 중심핵입니다. 모든 것이 빅6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팔굽혀펴기 상체 밀기 근력의 왕, 스쿼트 하체 근력의 제왕, 풀업 상체 당기기 근력의 황제, 레그 레이즈 코어 근력의 마스터, 브릿지 척추 근력의 전문가, 핸드스탠드 푸시업 어깨 근력의 지배자. 각각의 운동에는 10단계의 점진적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한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부터 세계적 수준의 근력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영양법의 비밀. 교도소에서는 제한된 음식으로도 놀라운 몸을 만들어냅니다. 교도소 벌킹 다이어트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팁을 따르세요. 하루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3번 하고 가능하면 간식을 2번 드세요.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인지 익숙해지세요. 대략 200-400칼로리의 지속적인 칼로리 잉여를 목표로 하세요. 그 이상은 근육 대신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로리를 세심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에 체중을 유지했다면 체중을 늘리기 위해 포션 크기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보통 체중 킬로그램당 1.6g에서 2g입니다. 회복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의 휴식일을 포함하고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주당 1-2일의 휴식일이면 충분합니다. 감옥에서 배우는 정신력 훈련. 교도소 운동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정신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사라 톰슨 박사는 교도소 운동은 인간 적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발된 운동법들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도 함께 단련시킵니다. 컨빅트 컨디셔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관절과 힘줄의 조화티건이 유연한 근력이라고 부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유연한 근력의 개념을 인식했지만 오늘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용어를 업데이트해서 긴장 유연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급 교도소 운동 기법들. 기본을 마스터한 후에는 더 고급 기법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처 푸시업은 한 팔. 팔굽혀펴기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한 손은 농구공이나 축구공 위에 올리고 다른 손은 바닥에 댄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레버 푸시업은 한 손을 엉덩이 옆에 대고 다른 손은 어깨 아래 둔 상태로 수행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피스톨 스쿼트는 한 다리로 하는 완전한 스쿼트로 믿을 수 없는 다리 근력과 균형을 요구합니다. 클래핑 푸시업은 폭발적인 파워를 개발하는 데 완벽합니다.
팔굽혀펴기, 도중 손뼉을 치고 착지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푸시업은 손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 삼두근에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교도소 운동의 시간 효율성. 교도소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15분에서 30분이면 완전한 전신 운동을 마칠 수 있습니다. 템포를 높이고 세트와 운동 사이의 휴식을 줄이면 맨몸 운동을 고강도 유산소 세션과 근력 운동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 하루 운동을 끝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운동 주변의 번거로움을 제거하면 전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이에 10-20분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방지와 관절 강화. 교도소 운동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관절 건강입니다. 현대 보디빌더들은 큰 근육을 가질 수 있지만 종종 약하고 아픈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부상에 취약한 결합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올드스쿨 캘리스테닉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과 힘줄을 강화하고 마모시키지 않는 접근법에 기반합니다. 맨몸 운동은 자연스럽게 긴장 유연성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헬스장에서 대부분의 리프터들은 이두근 운동을 위해 덤벨컬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풀업으로 이두근을 단련합니다. 덤벨컬은 단지 팔꿈치 관절만 움직이지만 풀업은 손목, 팔꿈치, 어깨, 견갑골을 모두 사용합니다. 정신적 돌파구와 동기부여. 교도소 운동은 신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한계도 돌파하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정신력이 필요하고 이런 정신력이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개의 팔굽혀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 발전입니다. 오늘 10개를 할 수 있다면 내일은 11개를 할 수 있고 다음 달에는 50개, 내년에는 2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옥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죄수들은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 적용 가이드라인. 교도소 운동을 시작하려면 먼저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종이에 운동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그것을 찢거나 태워버리세요.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15분 운동으로도 헬스장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운동하는 사람과 같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연구하세요.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체형을 원하나요? 얻기 위해 무엇을 잃을 의지가 있나요? 성공을 위한 최종 조언. 교도소 운동의 성공 비결은 일관성과 점진적 발전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벽한 폼으로 1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 형편없는 폼으로 50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교도소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 인내력, 자신감을 함께 기릅니다. 이런 정신적 근력은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핑계는 그만두고 행동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교도소. 죄수들이 아무것도 없는 감방에서 괴물 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실전 운동 정보를 받아보세요. 교도소의 비밀 운동법으로 당신도 진짜 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